일단 지수 자체는 조정을 받았어요. 하지만 이 조정이 뭐 낙폭이 크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쯤 되면 좀 쉬어갈 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되게 건강한 조정이었다.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. 다우지수 0.3% 하락을 했고요. S&P 0.4, 나스닥 지수는 0.7% 내렸습니다.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수를 중심으로 그만큼씩 좀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많이들 올랐습니다. S&P는 2.6, 나스닥은 3%나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만큼씩 오른 건데요. 지금 다우는 3주 연속, S&P는 5주 연속, 나스닥은 지금 8주 연속 랠리입니다. 이 S&P 500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이후 요 5주 연속이라는 게 이제 그때 이후 최장 랠리이고, 나스닥은 2019년 이후에 이제 최장 주간 단위의 랠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금요일장은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는 그 내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런 날은 좀 많죠. 그런 측면도 있고, 계속해서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피로감이 있었죠.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 측면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날도 역시 연준 인사들은 매파 발언 계속 했어요.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우리는 계속 금리가 올릴 수밖에 없다.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민감도는 좀 낮았죠. 왜?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. 경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물가 압력은 완화되고 소비 심리는 개선이 됐습니다. 최고죠.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, 경기도 이 정도면 연착륙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였는데, 한번 보시죠.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63.9 기록하면서 전월은 물론 시장의 예상보다도 잘 나왔습니다.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한 심리, 요 정도면 내가 더 살 수 있지. 요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일종에서는 물가 압력이 그래도 완화되면서, 그리고 금리도 조금씩 이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심리,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제가 중요한 데를 딱 가리고 있죠. 아직까지 소비 심리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90년 이후에 이제 소비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, 여전히 심리가 나쁜 편이긴 해요. 역사적 그런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. 하지만 이게 거의 50까지도 떨어졌던 걸 고려하면 최악의 국면은 이제 통과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1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걸 봤더니 이게 3.3, 중간값이 3.3으로 나왔는데요. 이게 전월에 4.2였고 시장 예상 4.4였으니까 물가 압력 많이 완화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것도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. 그래서 경제 지표는 괜찮았다.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에 그 조정은 정말 그냥 건강한 조정, 그냥 피로감에 대한 해소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성문을 썼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꽤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하우스인데, 우리 곰들이, 우리 비관론자들이 틀렸다라고 반성을 했습니다. 마이클 하트넷 이 수석 투자 전략가가 올해 주식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이었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우리의 예측이 틀렸던 이유 이제 세 가지를 좀 꼽았어요. 그래서 일단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양호하다. 지금 긴축이 너무 강화되면서 아마 올해부터는 경기가 많이 꺾일 거야 이런 예상들 많았는데, 생각보다 이 골드락스라고 해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냥 정말 괜찮은 그런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,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경제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전망을 했었다. 두 번째, 실리콘밸리 은행들은 지역 은행들이 막 3월에 붕괴됐을 때 이거 이제 여파가 좀 심각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, 너무 이게 연준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들을 정말 빨리 하면서 정말 잘 넘어왔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안정을 찾으면서 증시 전망을 틀리게 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, 마지막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
AI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모든 예측을 좀 빗나가게 했다라고 자기들이 틀린 이유들까지도 잘 설명을 해줬어요. 뭐 변명일 수도 있겠죠. 다만 아직도 정신은 못 차렸습니다. 이렇게 반성문 써서 얘들이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낙관론자로 돌아서나 했더니,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시장이 새로운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기대감을 막 내비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여기에 동의는 못하겠다 라고 결국은 그냥 본인들의 그 곤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대요. 그래서 뭔가 대폭락하기에 앞서서 막 큰 랠리를 보여주면서 강세장 전환했나 봐 했는데 그때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전저점 찍고 뭐 요랬던 사례들이 1980년 이후에 이제 한 두세 차례 있었는데,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그때 같아. 완전히 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아섰다고 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나 이 경제 상황 쪽에 대해서 이렇게 긴축을 했는데 경제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? 뭐 이런 걱정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 시장은 모두가 다 낙관론자일 때가 가장 위험해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균형감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비관론을 펼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시장은 더 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, 이들은 여전히 그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. 비관론자들은 이 부분을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. 이런 부분은 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체크를 해볼게요. 우리 일단 PD가 이거 보면은 되게 반가워할 것 같아요. 내일 오늘 휴장이에요. 네,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휴장입니다. 월요일이 휴장인데 노예 해방일 휴장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저희가 뭐 이참에 또 공지까지 드리자면 내일 방송은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휴장을 한 다음에 화요일 날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주택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.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, 상원 여기에 출석을 해서 또 이제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날 각각 하원, 상원에서 증언이 좀 있고요. 보시다시피 지금 주택 지표 화요일 날,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죠. 그리고 실적은 화요일 날 페덱스.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세계적인 또 경기 흐름들, 물동량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, 목요일 날 엑센추어는 뭐 경영 컨설팅 회사니까 우리가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시가총액이 꽤 큰 기업이에요. 그래서 요 두 기업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한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실 때 기억할 것,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의 의회 증언 요것만 이번 주에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